여러분, 지난 2021년 기억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전 세계가 들썩였던 그 해,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점령했던 밈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강아지의 제국이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그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지루해진 틈을 타 입을 뻐끔거리는 고양이 한 마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분석할 코인, 팝캣입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그냥 입 벌리는 고양이짤 아닙니까? 이게 왜 시가총액 수천억 원을 합니까? 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거대한 문화적 이동을 보여주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자금이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팝캣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밈코인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도박에서 트렌드 분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팝캣의 정체성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디지털 피제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피제 스피너를 기억하시나요?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그냥 돌리는 맛, 그 단순한 중독성 하나로 전 세계를 강타했죠. 팝캣도 똑같습니다. 이 코인은 복잡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제로입니다. 오직 입을 팝 하고 벌리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쓸모없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려운 백서를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남녀노소,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이 토큰은 기술이 아닌 밈이라는 문화 그 자체를 자산화한 것입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밈코인 슈퍼사이클의 핵심은 누가 더 기술이 좋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가입니다. 그 주의력 전쟁에서 팝캣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귀여움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족보가 있는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팝캣의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페이즈 1은 오트밀이라는 실제 고양이입니다. 트위터 유저가 자신의 고양이가 벌레를 보고 입을 뻐끔거리는 채터링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누군가 팝 하는 효과음을 입히면서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페이즈 2는 게임화입니다. 2020년 팝캣 클릭이라는 단순한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고양이 입이 열리는 이 단순한 게임은 국가별 클릭수 대항전으로 번지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유행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페이즈 3, 자산화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에게 각인된 이 강력한 IP가 2023년 말 솔라나 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밈코인의 성공 요건 1순위는 인지도입니다. 피오프캣은 마케팅 비용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이미 전 세계가 아는 IP를 가지고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신생 밈코인들이 피오프캣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의 큰 흐름, 즉 내러티브를 읽어봅시다. 주식시장에 반도체 사이클이 있듯이 코인 시장에는 밈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도지, 시바이누, 봉크 같은 강아지 코인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도지코인은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예전처럼 하루에 10배, 20배 오르기 힘듭니다.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2의 도지를 찾는 대신 아예 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양이 섹터의 부상입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면서 고양이 섹터의 자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오르듯 고양이 섹터의 대장주인 피옵캣이 오르면 다른 고양이 코인들이 따라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옵캣은 현재 더 캣 퍼프트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양이 테마의 비트코인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더리움이 아니라 솔라나일까요? 밈코인 트레이딩의 핵심은 속도와 비용입니다. 밈코인은 1초 만에 가격이 10%씩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더리움처럼 거래 한 번에 수만 원씩 수수료가 들고 느려 터지면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솔라나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와 초고속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밈코인 트레이딩의 최적지,
그야말로 디지털 카지노를 위한 최고의 인프라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낙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시경제가 좋아지면 먼저 솔라나 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솔라나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수익으로 솔라나 밈코인 대장주인 도지 위프햇, 위프를 삽니다. 그리고 위프로 배를 불린 자금은 그 다음 타자, 바로 고양이 대장주인 팝캣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즉, 솔라나 생태계 전체가 성장하면 할수록 팝캣은 그 유동성을 가장 끝단에서 흡수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커뮤니티 테이크오버, CTO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피오피켓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에 코인을 만든 개발자는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프로젝트를 유기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그 코인은 망합니다. 러그풀이라고 하죠. 하지만 팝캣은 달랐습니다. 버려진 고양이를 불쌍히 여긴 홀더들과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인수했습니다. 개발자는 떠났지만 밈은 죽지 않는다. 커뮤니티 멤버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트위터를 운영하고 밈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처 캐피탈 VC의 물량이나 개발자의 숨겨진 물량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임의적인 가격 조작 없이 오직 대중의 힘으로 바닥부터 올라온 유기적 성장.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이 코인은 적어도 먹튀는 없다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의 피오피켓 가격은 온전히 커뮤니티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팝캣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아시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릭게임 시절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밤새 클릭질을 했던 나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서구권 밈인 페페와 달리 팝캣은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열기가 뜨거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팝캣은 이미 국민 캐릭터 수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수십억 원을 써도 실패하는데 팝캣은 마케팅 비용 제로로 이미 수억 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크립토 시장의 큰 손인 아시아 자금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밈코인이 무엇일까요? 서양의 강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뻐끔거리는 고양이, 팝캣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밈이라도 토크노믹스가 엉망이면 투자해선 안 됩니다. 피오피켓의 토크노믹스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클민입니다. 첫째, 총 공급량이 약 9억 8천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0%입니다.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이 유지된다는 뜻이죠. 둘째, 세금이 없습니다. 0%영 텍스.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떼가는 잡코인들과 다릅니다. 이는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할 때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보안입니다. 초기 유동성은 소각되었고 발행 권한도 포기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투명하고 안전한 구조 덕분에 큰 자금을 굴리는 고래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피오켓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피오피켓의 시가총액은 수천만 달러 단위를 넘어섰으며 가장 중요한 지표인 홀더 수, 보유자 수는 약 13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홀더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코인이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고 특정 세력의 덤핑에도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개미 군단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바이비트, 쿠코인, 크립토닷컴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거래소 상장은 곧 유동성이고 유동성은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됩니다. 아직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현돌 상장이라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솔라나 체인에는 팝캣 사칭 코인이 많으니 반드시 공식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겠죠. 10년차 컨설턴트로서 뼈 때리는 리스크 분석 들어갑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살인적인 변동성입니다. 피오피켓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배당금을 주지도 않고 이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 수익을 내는 더 큰 바보 이론, 그레이터 폴 티어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50%가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80%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식거나 솔라나 체인의 악재가 터지면 팝캣은 그 어떤 방어 기제도 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밈코인 투자는 투자라기보다는 심리 게임에 가깝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리스크는 변동성뿐만이 아닙니다. 소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밈코인은 커뮤니티 화력이 생명인데 만약 공식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하거나 해킹당하면 순식간에 패닉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나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수많은 가짜 팝캣들과 혼동해서 잘못 송금하는 실수도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산 배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팝캣 같은 밈코인 비중은 5%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우량 자산이 메인 요리라면 팝캣은 아주 매운맛 소스입니다. 소스를 너무 많이 부으면 요리를 망치게 됩니다. 없어져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 딱 그만큼의 즐거운 비용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결론입니다. POP캣. 단순한 고양이 짤방일까요? 아니면 차세대 블루칩일까요? 저는 POP캣을 광기의 시장에서 즐거움을 사는 입장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넘어가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POP캣은 이미 그 흐름의 선두에 섰습니다. 솔라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팝캣은 밈코인계의 블루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박을 노리고 전 재산을 걸기보다는 크립토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학습하는 트렌드 학습의 관점에서 소액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짖지 않듯 시장의 변화도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